안녕하십니까. 어미 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0장 양자화 반물질, 중력자, 오비탈 쿼크, 중성자별 블랙홀, 베타 붕괴 중성미자, 자기홀극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우주론은 보존 법칙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증가 법칙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각각의 모양이 상황에 맞게 변한다. 당연히 변한다. 그래서 보존 법칙 맞아야 되고 당연히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맞아야 하겠습니다. 6차원 질량의 근원 질량 입자의 6차원 회전이 만물의 변화를 이끈다. 제4장에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근원은 근원 단일막이 있고 근원 질량 입자들이 있고 이 근원 질량 입자들이 6차원 회전을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우주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이것이고요. 그래서 근원 질량 입자의 6차원 회전이 만물의 변화를 이끈다. 수학적 및 물리적 관점의 차원 변화. 이거는 제1장에서 차원이 도대체 뭐냐를 한번 설명을 해봤었습니다. 직선 차원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꾸불꾸불해지면 1차원, 2차원, 1, 0, 1, 2, 3, 4가 아니라 리니어, 직선이 0.73이고 퀀텀이 0.27 이런 실수 차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완벽히 양자화가 되면 이렇게 퀀텀, 리니어는 없다는 겁니다. 리니어가 없고 퀀텀이 된다. 그래서 근원 질량 입자의 회전에 의한 1차원 선의 변화. 1차원 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근원 질량 입자가 회전을 합니다. 오른쪽은 양수 n이라고 놓고 왼쪽은 s, 음수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얘가 이렇게 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뒤로 이렇게 다 말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질량에 있었습니다. 질량에 있었는데 이 질량에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선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막 멤브레인. 그래서 뭐 이거 여기서 보존 법칙 다 보존됐습니다. 에너지도 보존됐고 질량도 한 개, 끈도 선도 이렇게 보존이 됐습니다. 근데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 D번에서 다시 C번으로 오겠죠. 이제 이렇게 C번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다시 A에서 이렇게 말리고 다시 D에서 이렇게 말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겁니다. 증가 법칙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등 엔트로피 과정. 우리는 분명 또 자기 홀극 문제를 설명을 해내야 합니다. 자기 홀극이 뭐냐면 이게 지금 중성 아닙니까? 중성.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붙어 있는 이게 홀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어떤 것이 분리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회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이 발생합니다. 즉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거와 이거는 이쪽과 이쪽은 같습니다. 보존됐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쪽으로 도는 거랑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랑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랑 합하면 이거는 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n을 한번 보자면 어떤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 사이에 지금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럼 s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돈다. 꼭 장벽을 타고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은 이 장벽 사이에 갇혔다. s는 이 장벽을 타고 넘을 것 같다. 이 장벽을 그러니까 이 장벽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탈출한다는 거죠. 탈출한다가 무슨 뜻일까? 양자터널 효과. 양자터널 효과 그냥 에너지 장벽이 높아도 그 에너지 장벽을 뚫고 탈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미 양자월 회전에 의한 4차원 공간의 변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XYZ 공간이 있고 A 공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4차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렇게 뺑 돌립니다. 근데 역시 위쪽이 있고 밑쪽이 있습니다. 위는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밑에는 반 공간, 안티스페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위에를 이제 한번 말아보자면 못 말죠, 사실.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똘똘똘 말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빨간색 공간은 뭐고 파란색 공간은 뭐냐? 이게 빨간색 공간이고 이게 파란색 공간이었죠. 그럼 밑면을 또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그럼 밑면도 이렇게 또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분명 직선이었단 말이죠. 직선이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꼬불꼬불한 공간으로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컨티뉴어스 연속이 이게 양자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게 변한다. 너무 또 이게 어려우니까 천위의 동전을 회전시켜 보자. 즉 이게 무슨 뜻인가? 제 1장에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 이거 원래 그 천이 평면이었지 않습니까? 직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이렇게 한번 뺑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변화는 회전력밖에 없었습니다. 회전력이 이 막의 모양을 이상하게 이렇게 꼬불꼬불 시켰습니다. 이걸 양자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 가로, 세로, 직선으로 쫙 뻗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직선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띄엄, 띄엄, 띄엄. 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세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 그림에 대한 그 세부적인 설명은 이거 왜냐하면 본 그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 여러 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였었습니다. 같은 그림으로 양쪽 막은 붙지 않는다. 얘가 똘똘똘 말아버리면 여기 이와 같이 딱 붙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아버리니까 딱 붙는데 여기 윗면이 N극입니다. N극. 밑면이 S극입니다. 그러니까 N극. 여기하고 원래는 딱 붙어야 되는데 극이 같기 때문에 눈곱만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눈곱만큼이 원자 두께 정도. 원자 두께 정도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딱 붙지가 않는다. 그 원자 두께 정도의 공간에 우리의 물질들이 3차원 공간에 갇혀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세상, 우주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두께는 원자 두께 정도이다. 네, 방금 이 논리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원자 두께 어느 정도일까? 제 생각에는 철원자 정도 두께이지 않나. 왜냐하면 철원자가 이게 철원자라고 이게 수소라고 하겠습니다. 수소는 좀 공간이 넓어요. 이게 넓어가지고 넓죠 공간이 이렇게. 철원자 정도 되면 우리 공간에 딱 맞는 그거 아닌가? 두께에. 그럼 이제 우라늄이 붕괴하지 않습니까? 우라늄이 이거라는 거죠. 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공간이 막 쥐어짜는 거죠. 우라늄을. 그러니까 우라늄이 자연 붕괴하는 거 아닌가? 붕괴하지 않는 것이 철이라고 합니다. 철부터 넘어서면 이제 붕괴가 되죠. 그래서 철이 붕괴가 안 되는 이유. 우리 공간에 딱 맞으니까 여기 두께 공간의 좌축과 우축의 두께에 딱 맞으니까 철까지는 붕괴 안 되는 거 아닌가. 양자홀은 막을 흡수한다.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자홀은 공간을 흡수를 한다. 네, 제 7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설명을 할 때 이게 양자홀입니다. 어미양자홀은 이게 막입니다. 아까 그 손수건 막을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을 흡수를 한다. 공간을 계속 빨아서 삼키니까 우리 우주 공간이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 4차원 세계의 막을 계속 삼키니까 3차원 막이 팽창한다. 이건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그러면 우리 세계의 블랙홀은 뭐냐? 블랙홀은 공간을 삼키는 건 아닙니다. 공간을 막 빨아들입니다. 근데 그 공간을 자기 걸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홀, 감마 N. 감마 N이 있어가지고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이 있으니까는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먹어치운다. 따라서 이거는 구멍이 뚫리지는 않았다. 근데 막 공간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 공간이 뚫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공간이 엄청 빨려 들어가고 또 공간이 뚫렸고 차이가 되겠습니다. 블랙홀과 퀀텀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휘말려 양자화된 공간의 표면으로 어미 양자호로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지나간다. 이렇게 휘말려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이 양자화된 공간으로 어미 양자홀이 이렇게 자기장을 뿜어냅니다. 자기장이 그 공간 표면을 따라 가지고 빛의 속도로 그 자기장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는 빛의 속도가 왜 빛의 속도냐? 그 근원이 어미 양자호로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양자화된 A, B, C 3차원 막 바로 전 동영상 9장 동영상에서 그 A 가로 세로 높이 A, B, C가 양자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양자화가 될까? 이렇게 양자화 되는 거 아니냐? A가 있고요. A가 꼬불꼬불꼬불꼬불 그게 꼬불꼬불꼬불 B가 양자화 되어 있고 그 속에 C가 꼬불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되어 있다. 이게 A축입니다. 이렇게 A축이 있고 B가 꼬불꼬불꼬불하게 있고 그 속에 또 C가 꼬불꼬불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 양자화, 물질, 반물질, 에너지, 진동, 중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어미 양자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미 양자홀이 절대적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고 여기가 그 A축 네 번째 축이 이렇게 네 번째 막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4차원의 세상이고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 4차원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이벤트 사건의 공간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공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간 원자 두께 여기가 원자 두께 딱 붙지는 않는다. 왜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기도 빨간색이니까 딱 붙지는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는 뭐냐? 여기는 그 반 공간이죠. 여기가 우리 공간이 아닙니다. 반 공간 역시 딱 붙지는 않습니다. 파란색이고 파란색이니까 여기가 이제 사건의 반 공간 지평선 반지평선 그래서 딱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보면 뭐 대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칭이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중첩 이게 이쪽을 이렇게 우리 공간이 XYZ 공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높이는 뭘까? 높이는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의 세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상 빵의 단면을 탁 자른 단면도입니다. 이게 XYZ 빵이 있는데 그 빵의 단면을 탁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부 다 같은 위치 아닙니까? 정확히 같은 위치입니다. 그 같은 위치에 이제 좌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세상이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측면이 있고 여기 우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럼 좌측면 전자가 좌측면에 하나 우측면에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광자는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전자는 알파 차원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공간으로 이렇게 있는데 광자는 베타 차원입니다. 이게 B 차원 이렇게 그래서 주황색 사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자는 여기 꼬불꼬불한 거 사이 공간에 광자가 하나씩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알파 알갱이 전자 여기 알파 알갱이 하나 두 개 알파 알갱이 중첩이 된다. 광자가 있다. 그럼 세 번째 감마 알갱이도 또 위치를 해야만 합니다. 광자 알갱이는 여기 꼬불꼬불한 요 공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광자 알갱이란 강력을 유발하는 알갱이. 그래서 중첩 설명됐고 이번에 양자화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게 양자화다. 이거 꼬불꼬불해진 거 이게 양자화죠. 그 다음에 물질은 우리 세계에 위치를 합니다. 물질은 빨간색입니다. 그럼 반물질은 어디 갔냐? 반물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반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반물질은 중력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설명됐고 그러니까 중력이란 얘가 이렇게 당긴다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원자 두께의 거리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얘가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물질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자예요, 원자.
여기가 양성자고요. 여기가 밖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력선을 없애보자. 그러면 이거는 원자인데 중력이 없는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력이 당기니까 이쪽으로 당기니까 이게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에너지는 이쪽 방향, 중력은 이쪽 방향이죠 지금. 우리 공간, 우리 세상은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중력은 이쪽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방향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온도라는 거죠. 온도의 레벨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어떻게 떨어지느냐? 요 밑에는 할미양자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미양자홀이 또 만물을 당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논리가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력을 일으킨다. 그럼 여기 양성자는 파란색입니다. 양성자 파란색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도는 누가 유발을 하느냐? 양성자가 유발을 한다. 그럼 중력은 누가 유발하느냐? 여기 전자. 뭐 더 크게 얘기하자면 이거 원자가 중력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진동. 이게 혹시 진동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중력선 진동을 하는 이유가 중력선 때문에 얘하고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진동을 하는 것 같다. 대칭성. 이거 정확히 거의 뭐 대칭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 대칭일 수는 없습니다. 왜 100% 대칭이면 등엔트로피 가정이 돼버려요. 이렇게. 등엔트로피 가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많은 부분이 대칭이고 그 중에 한두 개가 대칭성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뭔가 하나가 대칭성이 깨 있습니다. 딱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대칭성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림이 대칭성이 깨졌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요쪽에 있어야 완벽히 대칭인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요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칭이나 대칭성 한두 개가 깨져야 한다. 보존법칙. 여기 뭐 다 보존됐습니다. 에너지 보존법칙. 여러 번 설명드렸고, 엔트로피 또 여러 번 설명드렸고, 이상하게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논리의 일관성. 뭐 이 논리나 또, 이게 진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떠한 것도 다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역시 논리가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열적 엔트로피의 증가 원인은 할미양자호르 중력이다. 이게 열역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어미양자홀은 중력을 일으킨다. 할미양자홀은 열역학을 일으킨다. 그럼 증조할미양자홀은 무엇을 일으키겠느냐? 카시미르 효과. 카시미르 효과란 이제 아주 얇은 금속판을 놓고 판이죠. 그 판을 놓고 여기 뭐 거의 뭐 그 간격을 아주 미세하게 띄우면 이렇게 막 양쪽에서 민다고 합니다.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도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다음과 같이 아까 그림에서 이게 아주 미세한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판에 아주 미세한 간격을 놓고 이렇게요. 미세한 간격을 놓으면 이게 이렇게 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서 민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게 없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빨간색 여기 빨간색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민다는 거죠. 빨간색과 빨간색은 이렇게 서로 민다.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색깔 아닙니까? 이렇게 주황색으로 서로 미는 거죠. 밀어서 이만큼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여기를 딱 놔두면 여기 지금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빨간색이 여기 차단됐습니다. 여기도 차단됐죠. 그러니까는 얘가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죠. 여기도 이쪽 방향 이렇게 오죠. 왜 오느냐? 어미양자홀이 당기니까 회전을 계속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어미양자홀이 계속 회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공간이 계속 당겨서 회전을 시켜버리니까 다다다닥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연 베타라는 그 막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이렇게 됐을까? 베타라는 막이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카시미르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카시미르 효과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원자 정도 두께의 공간이 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카시미로 효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그림을 생각해 보자. 다양한 그림. 뭐 예를 들어서 네. 하여튼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뭐 이게 툭툭 이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툭툭 걸리지 않겠습니까? 탁탁탁탁 이렇게 탁탁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겠죠. 여기에 그림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세부 조금씩 본 동영상에서 장시간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입자와 반입자의 발생 과정, 즉 물질과 반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될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YZ 공간에서 원자는 알파, 베타, 감마의 막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뭐 이건 제 첫 번째 장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온 요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힉스 입자. 감마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베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알파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우리 세상에 안정적인 입자가 됩니다. 알파 막이 없다. 알파 막이 없으면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얘가 이제 양성자. 얘가 알파를 찾아서 헤맨다는 겁니다. 알파를 찾아서 헤맨다. 그게 화학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베타가 없다. 베타가 없으면 얘가 쿼크입니다. 쿼크. 과연 쿼크가 우리 세상에 안정적으로 존재하겠느냐? 쿼크는 탈출한다. 그래서 원자는 알파, 베타, 감마의 막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안정적이다. 차원의 방어막이 딱 생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성막이 원래 있었습니다. 6차원 중성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윗면이 N, 밑면이 S, 그 중간이 N이 되겠습니다. 여기 천이 있습니다. 천에 아까 그 손수건의 윗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손수건의 밑면이 있습니다. 그걸 S라고 부르겠습니다. 손수건에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즉 윗면하고 N하고 S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접착제로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중력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손수건이 이렇게 휘말려 있고 어떤 4차원 세계에서 어떤 입자가 대표적으로 양성자겠죠. 양성자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을 툭 칩니다. 막을 탁 때립니다. 그럼 막이 이렇게 툭 끊어지겠죠. 이렇게 툭. 네. 툭 끊어진 것을 표현한 게 이 그림입니다. 막이 끊어졌다. 그래서 빨간색 막과 뒷면 파란색 막, 빨간색이죠. 파란색이죠. 그 사이에 중력이 딱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여기는 어미 양자홀이 여기는 딱 보면 정사각형 아닙니까? 정사각형 보기 좋게 끊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엄청나게 찌부러지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그 막을 돌돌 마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엄청나게 강한 힘이 응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따라서 여기 정사각형을 탁 뜯어내보죠. 그럼 정사각형이 탁 뜯어져 가지고 밖으로 탁 나오면 그 정사각형이 직선으로 쫙 펼쳐진다는 거죠. 왜? 얘 때문에 어미 양자홀 때문에 공간에 엄청난 힘이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쫙 줄어들고 이쪽이 쫙 줄어들고 얘가 확 펼쳐지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물론 여기서 훨씬 더 이제 얘는 안 보일 정도로 확 줄어들고 얘가 이제 확 그 길이 방향으로 쫙 늘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N, 알파 S, 물론 알파 N 속에는 베타 N이 있죠. 다시 알파 속에는 베타가 꼬불꼬불, 베타 속에는 감마가 꼬불꼬불꼬불. 네, 이걸 표현한 그림이고요. 알파가 툭 끊겼습니다. 그 속에 베타가 있고요. 그 속에 감마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은 빨간색 선, 이쪽은 파란색 선. 여기서 이 그림도 매우 중요한데
과연 큰 덩어리가 얘를 치면은 이게 좀 큽니다. 이렇게 그 덩어리가 크죠. 큰 덩어리가 얘를 치면은 과연 얘가 이제 딱 그 상수에 맞는 크기가 떨어지겠느냐. 아니 이게 탁 치면은 여기 조금 크게 막이 조금 크게도 떨어질 것이고 조금 작게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상수 딱 그 물리상수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4차원 세상의 물질이 여기를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뭐 이물질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아예 산산조각 나겠느냐.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란 근원 단위로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산산조각 난 것들이 이쪽으로 여기로 침투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산조각 난 것들이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 세상에서 여기서 막 엄청나게 벽을 때리는 거죠. 산산조각 난 것들이. 혹시 그게 끈이론에서 주장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 하나 딱 여기 툭 떨어진다는 거죠. 뭔가가 우리 공간가 툭 떨어진다. 그게 이거 아닐까. 여기서 이런 입자들이 막 그 4차원 세계에서 이 벽을 때리는 거죠. 이 벽을 때린다. 때리면 막 엄청난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찮게 아주 낮은 확률로 이렇게 때렸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툭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툭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하나가 안 때렸다. 그러면 이제 모자란다는 거죠. 뾰족하게 섰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섰다가 다시 들어가는. 뭐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때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그냥 울퉁불퉁 막 그 공간들이 요동을 치는. 그러다가 아주 낮은 확률이 아주 낮겠죠. 동시에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렇게 탁 때리면 얘가 툭 떨어지는. 얘가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뭐 낮아봤자 우리 그 세상이 138억 년? 138억 년 동안 아주 낮은 확률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도 뭐 어마어마한 물질이 생기죠. 138억 년이나 지났으니까. 이게 아마 타당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면 엄격한 미세 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자 딱 그 상수만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더 끊어질 수도 있고 덜 끊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딱 그 상수만 탁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원 질량 입자들의 충돌로 인해 A 막이 끊어진다. 요 막이 툭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경우 발생, 이 확률, 그래서 이 공간이 요동을 치게 되겠습니다. 138억 년 동안 엄격한 미세 조정이 발생된다. 다음과 같이 엄격한 미세 조정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게 전자의 발생 과정이고, 그럼 광자도 엄격한 미세 조정으로 광자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광자, 그거는 다시 제 7장에서 여기서 광자가 엄격한 미세 조정으로 발생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추측을 해봤었습니다. 막은 직선이 되고 A막은 N과 S로 분리된다. 여기서 막이 원래는 이렇게 평평했는데 확 직선이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시기에도 N과 S가 분리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N과 S가 근원 질량의 A 회전이 A축 회전, 이 S막을 똘똘 말고 N막은 반대로 휘말린다.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4차원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XYG는 우리의 세상이니까 A축 회전, H축 회전이 이상하죠. 이 A축 회전이 얘를 똘똘똘 말게 됩니다. 똘똘똘똘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얘는 반대로 말리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 이거. 이렇게.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근원 질량의 A 회전이 NS막을 똘똘 휘만다. 뭐 보더라도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뭐 이거를 다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똘똘똘똘똘똘똘.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거기서 N 입자는 우리 세계에 갇히고 S 입자는 반대 세상으로 이동한다.
일단 이게 똘똘똘 말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n 아닙니까? n. 여기도 n이죠. 좌측에 여기가 다 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n 요쪽 벽 요쪽이 이 파란색을 당긴다는 겁니다. 이 파란색 있죠. 이거를 당겨 가지고 분리를 시키려고 한다. 분리를 시킨다.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과 이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이 여기 알파하고 알파 사이에서는 중력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베타도 있겠죠. 베타 중력선. 그럼 또 감마 중력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게 아까 그 방금 봤던 그림이고, 여기를 크게 확대하면 여기 하나 조그만한 거를 크게 확대하면 또 역시 베타도 마찬가지. 베타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베타 중력선이. 그럼 여기를 또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감마 중력선도 생기게 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파하고 알파 S하고 이렇게 알파 중력선으로 묶여 있고, 베타끼리 베타 중력선으로 묶여 있고, 감마끼리 감마 중력선으로 묶여 있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묶여 있다. 이것이 결국은 양자 얽힘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알파는 이쪽으로 뺑뺑뺑 돌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베타는 이쪽으로 돌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회전력이 뭐냐? 얘 A축 회전력, A축 회전력이 막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막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그림이 이제 이 그림. 그래서 S가 문제가 뭐냐면 S가 이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도니까 얘가 이상하다는 거죠. 얘가 여기가 열려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 그래서 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선으로 펼쳐지겠죠.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게 타고 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양자 터널링 효과. 벽이 있는데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입자가 분명히 입자죠. 입자가 벽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 양자 터널링. 그 이유는 이제 회전 방향이 원래 입자인데 회전 방향이 열린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 이거를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N은 우리 세상에 갇혔다. 그리고 반물질 반입자 S는 우리 세상을 탈출하게 되겠습니다. S 입자에는 오직 알파 껍질만 존재하고 베타와 감마는 근원 질량으로 끌려간다. 이것도 역시 또 핵심이 되겠는데, 원래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이거였습니다. 근데 얘가 펼쳐지면서 파동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게 파동, 이 입자죠. 파동으로 펼쳐지면서 그 선이 뚫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있던 얘네들은 주르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렇게 선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두두두둑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흘러내려서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이쪽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근원 질량 쪽으로. 왜냐하면 이거 다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으로 다 묶여 있어 가지고 이쪽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요게 알파고요. 네, 요게 알파고 알파 껍질에는 베타가 있고 베타 껍질에는 감마가 있고 이게 전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전자고, 그러면 여기 요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이제 A는 써버렸죠. A 회전은 이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YG 3차원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XYG 3차원 회전을 하고 있고, 이거 근원 입자를 둘러싸는 게 뭐냐? 이게 파란색 감마 껍질과 파란색 베타 껍질이라는 겁니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것이 바로 프로톤, 양성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전자와 양성자는 베타 중력선과 감마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자죠, 원자. 그래서 이 알파는 이렇게 우리 세상을 탈출해 가지고 요쪽 껍질을 이루게 됩니다. 요 껍질. 이것이 이제 알파 S 파란색.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느냐 갑자기. 얘는 어디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게 껍질이 알파니까 요 속에 있는 건 베타이지 않겠습니까? 동그라미. 아니, 구술. 이 베타는 할미양자홀입니다. 할미양자홀의 입자 한 개.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서도 어미양자홀은 할미양자홀을 흡수를 해가지고 뿌쩍뿌쩍 성장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어미양자홀은 할미양자홀을 증발을 시킵니다. 증발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오면 이게 베타거든요. 이게. 또 알파 껍질로 둘러싸야 될 거 아닙니까? 알파 껍질로. 이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알파가 여기 와가지고 요 베타를 할미양자홀 입자 하나를 둘러쌉니다. 둘러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반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와 반물질, 반원자는 중력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게 되겠습니다. 그거 표현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특징이 물질은 막 복잡합니다. 이거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 이게 전자기력입니다. 이게 전기력을 형성을 하고, 이게 초록색, 이게 강력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탈 합하면 이게 핵력이 되겠죠. 프로톤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하고 아주 작고. 왜 작으냐? 파란색은 공간을 좁히려고 한다. 4장에서 설명하였듯이 파란색은 공간을 좁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빨간색 공간을 넓히려고 노력을 한다. 여기 파란색, 양성자는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는 공간을 좁히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작을 수밖에 없고 또 아주 단단할 수밖에 없죠. 빨간색, 전자, 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공간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력이 뭐냐? 중력은 근원 질량이 어미 양자홀로 떨어지려는 힘. 즉, 결국은 이게 되겠죠. 이게 어미 양자홀로, 이것이 어미 양자홀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쪽 세계로. 공간을 좁혀버리니까, 파란색은 공간을 좁힌다. 그럼 전기력은 뭐냐? 이게 전기력이라는 거죠. 이게. 요선, 베타의 힘. 베타 중력선의 힘. 그 베타 중력선은 원래 여기 베타 중력선의 힘. 그 다음 강력은 뭐냐? 감마 중력선의 힘. 그러니까 베타하고 여기에 있는 베타 S하고 여기에 있는 베타 S하고 딱 달라붙습니다. 여기 감마하고 딱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두 개를 베타의 힘과 감마의 힘을 서로 합한 것이 핵력. 전기력, 강력 이 두 개를 합하면 핵력. 알파, 베타, 감마의 길이는 얼마일까?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요 길이. 그러니까 요 똘똘똘 말렸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똘똘똘 말린 길이가 얼마냐? 사실 어마어마하게 짧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건데 그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탁 뚫으면 어마어마하게 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기준이 여기서도 설명을 하였듯이 원래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6차원 세상 얼마나 길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것을 양자홀이 또 어마어마하게 확 축소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비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긴 걸 양자홀이 어마어마하게 작게 만들었다는 거죠. 역시 A축도 마찬가지겠죠.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거를 또 아주 어미 양자홀이 조그마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매우 작은데 얘가 풀어지면 자유롭게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좀 이해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과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길다. 양성자들을 충돌시켜보자. 여기 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성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단단한. 근데 여기 충돌시키면 베타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베타 S가. 그러면서 요 속에 근원 질량 입자들은 감마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쿼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쿼크는 여기
근원 질량 입자를 감마가 둘러싼 것이다. 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이것들이 에너지이지 않겠습니까?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양성자를 아주 세게 충돌시켜보자. 그러면 이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얘가 감마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감마도 이제 산산조각 나가지고 이렇게 막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근원 질량 입자가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근원 질량 입자가 혹시 이것이 이제 힉스 입자일 것이다. 그러면 역시 근원 질량 입자가 이렇게 덩어리로 하나 큰 덩어리로 있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다 쪼개지겠느냐 산산조각. 네, 그거는 좀 쉽게 답변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A 공간에 충격을 가하면 광자가 발생할 것이다. 즉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쾅 칩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 원래 광자가 이거였습니다. 광자가 뭐냐면 주황색. 여기서 이게 원래 광자예요. 광자선. 여기서 이걸 탁 치면 여기서 요만큼 하나 길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이 중성 광자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광자는 베타다. 그러면 이제 입자 물리학은 표준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다양한 막 입자들이 쏟아집니다. 뭐 베레벨 뭐 알 수 없는 입자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다시 설명드리지만 우리 세계는 알파, 베타, 감마, 막으로 둘러싸여서 이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양성자하고 양성자를 이렇게 엄청난 세게 이렇게 충돌해 버리면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럼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면 이게 제가 여기서 이게 근원 질량 입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근원 질량 입자는 감마로 둘러싸야 됩니다. 감마로. 그런데 산산조각 났다는 거죠. 아니, 잘못하다 근원 질량 입자가 알파로 둘러싸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물론 이거 잘못된 거니까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다시 이제 헤어지게 되겠죠. 이 두 개는. 근원 질량 입자가 베타로도 둘러싸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근원 질량 입자가 감마로도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겠느냐? 이게 쿼크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쿼크는 이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S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쿼크 3세대. 쿼크가 있는데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 역시 하나, 둘, 셋. 쿼크가 왜 이리 종류가 많으냐? 이렇게 하나, 둘, 셋. 쿼크 이거 다 쿼크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 둘, 셋. 이것도 다 쿼크죠. 이거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거 이제 힉스 입자라고 생각되는 것. 근데 이거를 관찰하기는 무지개 힘들죠. 알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베타는 중간 정도 어렵죠. 감마 관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속에 근원 질량 관찰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게 되겠죠. 거기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근원 질량 입장 이렇게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중력선이 있는 게 있고 또 중력선이 또 너무나 큰 충격에 의하면 중력선이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러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원래 중력선이 이렇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중력 질량 연력학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왜? 알파, 베타,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 감마로 순차적으로 보기 좋게 이쁘게 둘러싸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는 표준 모형 6세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비탈이 뭘까? 오비탈 껍질인데 오비탈은 차원의 방어막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 세상은 보기 좋게 X, Y, G, A, B, C 혹은 X, Y, G,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보기 좋은 거죠. 근데 그건 우리 세상이고 우리 세상 여기가 3세대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여기는 0세대죠. 1세대, 2세대, 입자물리학의 2세대, 입자물리학의 3세대, 4세대, 5세대, 입자물리학의 6세대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오비탈 G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쿼크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쿼크는 3세대, 이렇게 3세대가 앞에서 펼쳐져 있고요. 자, 오비탈을 보면은 S, P, D, F라고 합니다.
그러면 S 껍질, P 껍질, D 껍질, F 껍질, S, P, D, F, G 껍질 어디 갔느냐? 아무도 모르죠, 이게. G 껍질, 근데 G 껍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럼 존재를 안 하면, 왜 존재를 안 하느냐? 또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가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첩. 좌측면에 하나,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알파 껍질이죠, 이게. 좌측면에 하나, 우측면에 하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전자는. 계속 뒷동영상에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알파 껍질이 하나 있죠. 이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껍질이 또 있고, 그 속에 베타 껍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베타 껍질도 이게 여기 알파 하나에 베타가 또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있겠죠.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 또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파, 베타 껍질이 있다는 거죠. 6개입니다. 세보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4개가 들어가죠. 그럼 감마 껍질에는 또 여기 베타에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그래서 8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합하면 14개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알파, 감마의 조합이 있습니다. 당연히 알파에는 2개가 들어가죠. 근데 감마에는 이거 당연히 또 8개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타 껍질이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5번째 SPDFG, GO비탈 있겠느냐? 이게 조합이 없습니다. 즉 이걸로 끝났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6차원에는 0입니다. 0. 껍질이 없다. 5차원에는 껍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4차원에는 이게 5차원이죠. 이게 4차원이죠. 베타가 그 4차원의 우주. 그러니까 이건 베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뭐냐? 하나죠. 그다음에 이렇게 둘. 베타, 감마 둘. 조합이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 알파, 베타, 감마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조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옵니다. 그럼 2차원의 세상에서는 또 이게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알갱이가.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8개가 나온다는 거죠. 1차원의 세상에서는 16개, 0차원의 세상에는 3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게. SPDFG, GO비탈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비탈의 배치 모양도. 그래서 뒤에서 제가 오비탈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봤었는데, 이것을 표현한 그림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껍질,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알파, 베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여기에 베타가 또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껍질. 뭐 또 이렇게 되죠. 네 번째 껍질. 알파, 베타, 감마. 즉, 이렇게. 하여튼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2개가 전자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거는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도대체 껍질이 어떻게 배치가 될까? 물론 지금 현재 오비탈 화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고, 역시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핵심, 좌측이 하나, 전자가 참 희한한 게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2개가 계속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논리로 하면은 SPDF 오비탈만 존재하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세상은 6차원이라는 거죠. 6차원에 대해서는 또 제2장에서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우주 공간에서 입자물리학에 의하면 우리 세상은 6차원이다. 여기서 6차원이 되겠다. 딱 그림을 봐도 6차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원자궤도 근원 질량 입자의 XYZ 회전에 의해 양자화된 XYZ 공간이다. 앞에서 원래 이렇게 돌았는데 A는 써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근원 질량 입자가 XYZ 3차원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3차원 회전이 결국 공간을 이렇게 양자화시킨다.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멤브레인을 이렇게 양자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것이 이제 우리 XYZ 공간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진 거고, 또 역시 또 똑같은 원리로 XYZ 속에는 또 A 네 번째가 이렇게 또 꼬불꼬불하게 또 있겠죠. 여기서 더 이상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전자가 계속 양자화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이게 공간이 막이 있는데 막이라는 게 계속 꼬불꼬불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그 근원은 회전력, 근원 질량 입자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 모형 6세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 표준 모형 6세대죠. 이게 우리는 여기 아톰, 여기 우리의 세상, 우리 3차원의 세상은 이것이고요. 차원 입자들의 조합, 근원 단위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일단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력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있죠. 빨간색 중력선이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게 알파, 베타, 감마.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근원 질량 입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기본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아톰을 만든다. 이거는 이제 물질이라 불러야 되겠죠. 즉 중력이 존재하는, 그 중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비티 중력선 때문에. 차원별 원자 내부 모습을 그려보자. 뭐 이것은 앞에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인데 여기서 이게 원래 제가 동그라미로 그렸는데 뭐 동그라미가 아니죠. 사실은 파동으로 이렇게 이게 전자가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 이거 양성자 다 중력선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알파는 당연히 반물질로 묶여 있다. 그러면 그래서 중성자별이 뭐냐? 뉴트론 스타 중성자별. 이게 중성자별의 모양인데, 중성자별은 터져야 됩니다. 뭐가 터져야 됩니다? 알파 N이 터져야 됩니다. 이게 터져야 되는 거죠. 이게 뻥 하고 날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주르륵 이렇게 오겠죠. 네, 그 그림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 블랙홀이 뭐냐? 블랙홀 감마 베타 N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성자별이 됐습니다. 요게 지금 베타 N 아닙니까? 요게 주황색. 얘가 뻥 하고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베타 N이 폭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이트홀이 그 양자홀이 뭐냐? 제가 주장하는 양자홀은 감마 N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감마 N이 뻥 하고 터져서 날아가야 됩니다. 그럼 뭐만 있느냐? S만 있다는 거죠. S만. 즉 그것도 베타 S와 감마 S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진짜 공간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란색은 공간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빨간색은 공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알파 N, 베타 N, 감마 N.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그래서 이게 알파 N이 뻥 터져야 된다. 그러면 중성자별이 됩니다. 베타 N이 뻥 터져야 됩니다. 블랙홀이 됩니다. 감마 N이 뻥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사실 아무것도 없느냐? 이거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이쪽을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이쪽 세상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여기 양자홀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S. 공간을 줄인다. 전자는 N극이고 양전자는 S극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전자예요. 전자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전자가. 그리고 양성자는 양성자 여기 양성자 아닙니까? 양성자는 파란색입니다. 자식 양자홀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3차례 폭발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N이 폭발해야 됩니다. 자식 양자홀은 어미 양자홀을 흡수하여 성장한다. 네, 여기 논리는 똑같습니다. 어미 양자홀은 할미 양자홀을 흡수해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식 양자홀은 어미 양자홀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네, 논리는 동일하게, 논리는 순환 방법 똑같다. 이거 이제 차원별 원자 내부 모습을 그려보자. 6차원 세상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하죠. 직선. 근데 이제 한번 알갱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럼 베타 알갱이 2개가 생기는 겁니다. 알파의 세상에는 알갱이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오메가의 세상 알갱이가 4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점점 알갱이가 복잡해진다.
그거 표현한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점점 알갱이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막 복잡하게 되는 모습. 우리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 세상은 빨간색이다. 반대 세상은 파란색이다.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아주 표준. 알파가 뻥 터졌습니다. 알파가 터졌다. 그러니까 네 번째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네 번째 공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가 터졌기 때문에 얘가 이게 터진 겁니다. 이게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력선이 툭 떨어졌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럼 얘가 밑으로 툭 떨어져서 어미양자홀 바닥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양자홀이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어미양자홀은 중성자별이 탄생을 하면 어미양자홀은 실제로 성장을 한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할미양자홀의 입자 하나에서 중성자별이 탄생하면 이렇게 어미양자홀은 부쩍부쩍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베타가 터져야 됩니다. 근데 베타는 뭐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베타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감마 공간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공간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간은 휘 말고 있다는 거죠. 공간은 뚫리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양자홀이 탄생했습니다. 자식 양자홀이죠. 감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요 속에 여기 알파, 베타, 감마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게 공간이 뚫렸다는 겁니다. 이게 모양이 이상해지겠죠? 이거일까? 아니면 이렇게 될까? 즉 이제 공간이 뚫리긴 뚫렸는데 네, 이렇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측이 안 됩니다, 이게. 얘 이렇게 뚫렸다라고 하면 관측이 되겠죠. 하여튼 뭔가 요게 텅 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뚫렸다고 한다면 아니 이거 관측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중력 레벨도 이상하죠. 왜 여기가 중력이 푹 까있습니다. 뭐 무한대 중력? 무한대 깊이로 쭉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냥 펑퍼짐하게.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중력이 펑퍼짐하게 뭐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간이 휘어집니까? 이거일까? 제 추측으로는 이거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자홀, 우리 우주에서 블랙홀만 관측된다는 겁니다, 이게. 블랙홀만 관측이 되고 양자홀, 블랙홀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는 관측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이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뭐 논리는 동일합니다. 뭐 앞에서 했던 것과 논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성자가 먼저 탄생된다. 앞에서는 원자가 탄생된다고 했는데 중성자가 먼저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똑같은 논리에 그 물질이 이렇게 치면 공간이 툭 끊어지겠죠. 그래서 원자하고 반전자가 탄생이 됩니다. 반전자는 이렇게 탈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여기 양자 터널 효과로 이렇게 가서 요거 할미 양자홀하고 딱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또 여기하고 여기는 중력선으로 연결돼 있죠. 여기 딱 붙을 때 원래 그 에너지가 2였습니다. 2니까 이거 탁 하나 두 개를 뚫었으니까 에너지가 0이 되죠. 0 멈춰 있다는 거 아닙니까? 멈춰 있습니다. 분명 멈춰 있는데 얘는 양자 터널 효과로 뚫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즉 원칙은 이렇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할미 양자홀 하나를 탁 이렇게 감싼다는 겁니다. 그 순간 얘가 한번 퉁 하고 밑으로 이렇게 영향이 얘가 이렇게 한번 탁 잡아 끌지 않겠습니까? 그때 얘가 이렇게 탁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음수 2라는 거죠. 에너지가 음수 2 여기 0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다시 이것 더하기 이것은 0 아닙니까? 0 맞습니다. 0 맞고요. 그래서 이게 툭 끊어지면서 이게 음의 에너지니까 그리고 요것이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중성미자. 요것이 떨어진 거, 요 밖에 감싼 거, 요게 중성미자. 그래서 이거 음수이니까 요것이 이제 또 이렇게 양의 에너지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이제 껍질이 얘가
얘가 이거 요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가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벗겨지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얘가 이렇게 두 개로 벗겨진다. 그래서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가 뭐냐? 중성자가 이거라는 겁니다. 중성자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중성자죠. 중성자 역시 중력을 갖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쌍이니까. 이게 중성자이고 중성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네, 양성자, 전자, 반중성미자. 요게 양성자. 요 껍질, 빨간색 껍질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전자죠. 이것이 반중성미자 아니냐. 그럼 또 왜 반이 붙느냐? 원래 빨간색이 밖에 있고 파란색이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파란색은 공간을 줄인다. 빨간색은 공간을 넓힌다. 이거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중성미자. 그럼 양성자의 양의 베타 붕괴. 자, 양성자에다가 에너지를 투입을 합니다. 자, 이게 양성자입니다. 요 속에는 요게 양성자에다가 4라는 에너지를 투입해서 이쪽으로 쏘겠습니다. 쏘면은 이렇게 일단 에너지 2가 사라지죠. 그 사라진 에너지가 요거라는 거예요. 멤브레인을 툭 끊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두 개가 툭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니냐? 저의 추측으로는 여기다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 아닌가? 자기장을 강력하게 걸어줍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걸린 자기장에 툭 맞고 되돌아오겠죠. 이렇게. 그거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올 때 얘랑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왜냐? 다시 말하면 열린 입자다. 여기 딱 보시면 열렸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기를 열린 입자라고 이렇게 탁 옵니다. 오면서 또 요거를 툭 끊겠죠. 즉 무슨 말이냐? 다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오면서 얘를 딱 끊어가지고 다시 똑같은 논리, 여기서 했던 논리랑 똑같이 이것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같게 되고 또 똑같은 논리, 여기서 이렇게 되는 논리, 이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논리는 똑같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가 됐냐? 에너지, 양성자에다가 에너지 4를 투입했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됐냐면 중성자, 반전자, 전자, 중성미자. 중성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성자가 탄생을 하고 반전자 이거 아닙니까? 반전자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전자, 중성미자. 이게 또 전자, 중성미자. 빨간색이 밖에 있고 파란색이 안에 있습니다. 이거 딱 맞다는 거. 전자, 중성미자. 여기서 모순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였죠. 요것이 이렇게 툭 쳐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요것이 이렇게 툭 쳤습니다. 그래서 모순점은 있다. 그리고 이거 막을 통과하면서 이게 이것이고요. 네, 이것이 막을 통과하면서 확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또 뒤집어질 것 같죠. 이게 이것입니다. 이게 막을 통과하면서 확 뒤집어졌다. 모순점은 이제 만약에 이게 어미 양자 홀이 존재한다면 분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즉 모순점은 뭐 좀 더 논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해결될 것 같고, 자기 홀극은 전기 홀극이다. 즉 그 자기 홀극 어디 갔느냐? 자기 쌍극만 있다는 겁니다. 자기 홀극 어디 갔느냐? 자기 홀극이 전기 홀극이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앞동영상 또 뒷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자기라는 말은 우리 자석에 쓰는 거죠. XYZ 3차원 자석. 전기는 4차원, 5차원에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3차원이나 4차원이나 같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쌍극 아닙니까? 쌍극 이게 원래 이거랑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홀극, N 홀극, S 홀극. 결국 이거랑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석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4세대 자석은 결국 자식 양자홀을 만나면 이렇게 8개가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 세상은 이렇게 되고요. 원래 가로 세로 높이가 자식 양자홀, 자석의 자기장, 자기력. 오메가로 돼가지고 오메가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원래 이게 쌍극이지 않습니까? 원래 쌍극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홀극으로 분리가 된다.
누가 시키느냐? 회전력, 양자홀. 그래서 전자중성미자가 뭘까? 이게 전자중성미자. 이게 반전자중성미자는 뭘까? 이게 반전자중성미자 미자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NS, 여기는 SN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양자얽힘 또 생명체의 탄생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일으킬까? 제가 볼 때는 얘는 안정적입니다. NS는 게 딱 안정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안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정화가 돼가지고 변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얘를 싹 건드려주면 뭔가 확 변화가 일어나는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이게 양자얽힘 또는 생명체의 탄생에 이게 활용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홀극 원래 쌍극이 NS가 N과 S로 양자화된 것이다. 자기 쌍극 XYZ 막은 우리 세상의 NS 중성입니다. 이 중성을 우리는 자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거 N과 S로 분리된 거를 우리는 전기라고 부르는다. 이름을 그렇게 딱 붙였다는 거죠. 조합의 다양한 경우수 발생. 이거는 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뭐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코어, 핵심은 XYZ 세상에 알파, 베타, 감마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위치해야 아주 보기 좋은 우리 세상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상변화, 쌍생성, 쌍소멸,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어떻게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날까? 고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체가 있는데 고체 아주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선결이 결국 그게 중력선, 알파 중력선, 이게 알파 중력선,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 중력선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으니까 아주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껍질, 알파 껍질이 알갱이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동으로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알파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액체로 되는 거 아니냐? 왜 알파가 해제가 됐다는 말은 알파가 흐물흐물해졌다는 겁니다.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럼 자멸이 뭐냐? 알파를 싹 해제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온도가 안 변한다는 거죠. 알파를 모두 해제를 시켜야 그때부터 온도가 변한다. 그 다음에 액체가 됐습니다. 온도를 올리죠. 그래도 이제 온도를 올리고 하다가 또 이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타를 모두 다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베타를 해제시키면 이제 그 막 기체들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막 그 기체 상태에서 또 뭔가를 해제를 시켜줘. 감마가 남지 않았습니까? 감마를 모두 다 해제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감마를 해제시켜 준다. 그럼 감마를 또 뭐 어떤 자멸이 있겠죠. 감마를 모두 다 해제시켜 주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플라즈마. 그래서 플라즈마가 뭐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다 해제가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해제가 되면은 다 해제됐다고 하고, 아니 그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그냥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자는 전자대로 돌아다니고요,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게 플라즈마 상태다. 원래 보기 좋게 이게 정상적이죠. 이게 아주 보기 좋은 건데, 쌍소멸, 전자와 양전자가 충돌하여 없어지는 현상. 자 보죠. 요게 전자입니다. 이게 뭐 이거 빼고, 네. 이게 전자고 이게 반전자죠. 얘 충돌을 시킵니다. 충돌을 시키면 다시 이거 선으로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으로 우리 알갱이는 우리가 알아요. 알갱이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선은 인지를 못합니다. 알갱이 이렇게 있다가 뭐 갖다 대면 추르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지죠. 반전자도 이렇게 펼쳐지죠. 추르르르. 얘하고 충돌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선으로 그냥 합쳐지는 겁니다. 가지고 펼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쌍극이 됐다. 이건 홀극이다. 쌍생성,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핵 근처에서 상호작용하여 운동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자와 양전자 쌍을 만드는 것이다.
네, 이건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일단 뭐 제가 쌍생성을 잘 모르니 거의 쌍생성을 모르니까 이거는 좀 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양전화하고 음전화하고 갖다 대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어떻게 이렇게 딱 달라붙냐는 거죠. 중력선이 있을 것이다. 이거 베타죠. 이게 베타. 베타 N하고 베타 S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는 성격, 딱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핵심은 원래 중성이었습니다. 중성이 N과 S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리되는 와중에 그 중간에 있던 중력선이 또 힘을 발휘하고 그러한 변화, 그것이 바로 그 중간 과정에 무조건 보존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각각의 모양이 또 이제 상황에 맞게 계속 변하게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